엄마, 여긴 제 아내의 가게예요. 손님이면 가족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로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바닷가에 카페를 연 소영. 그녀는 가족과의 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어느새 상처가 되었죠. 정으로 쌓은 관계는 공짜라는 이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윤영자가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엔 봉투 하나 그리고 오래된 마음 한 조각이 들려 있었죠. 오늘의 이야기 바다 마을의 카페 3장 경계와 향기.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가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오기 전날 밤 소영은 마지막으로 커피를 볶았다. 37의 그녀가 처음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던 카페였다. 불빛이 많은 거리,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아직 도시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원두의 껍질을 터뜨릴 때마다 고소한 냄새가 천천히 일렁였다. 그 향은 늘 사람들을 붙잡았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창문 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신호등이 깜빡이는 소리가 들렸다. 도시의 소음이 익숙했지만 내일이면 이 소리와도 작별이었다. 정말 괜찮겠어? 민재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지쳐 있었다. 응, 괜찮아. 이제 받아보고 싶어. 소영은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엔 조금의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설렘과 두려움이 한데 섞인 도시의 마지막 밤이 내뿜는 미묘한 냄새 같았다. 다음 날 새벽 트럭 한 대에 짐을 실었다. 커피 머신, 그라인더, 오래된 잔과 접시들, 그리고 커피는 온도보다 마음이다라고 적힌 칠판 하나. 창밖엔 고속도로가 끝없이 이어졌고 먼 지평선 너머에서 바다가 은빛으로 번졌다. 차창을 열자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에 닿았다. 냄새 좋다. 민재가 중얼거렸다. 소영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다. 서울의 공기에는 없던 냄새였다. 짠내, 젖은 모래, 그리고 아주 옅은 생선 비린내. 낯설었지만 생동했다. 그들이 도착한 마을은 작았다. 버스가 하루 3번밖에 서지 않는 해안길 끝, 감나무 몇 그루가 서 있고 골목마다 고양이들이 느릿하게 걸었다. 그곳에 그들의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소금 커피 솔트 카피. 이름은 소영이 지었다. 짠맛이 있어야 단맛도 알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카페는 흰 목재로 된 1층 건물이었다. 창문이 크게 나 있어 바다가 바로 눈앞에 펼쳐졌다. 파도는 무겁게 부서지고 커피잔의 얇은 유리가 진동했다. 새벽마다 소영은 문을 열기 전 유리창을 닦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칙척 바다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듯한 리듬이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자신도 조금씩 이곳 사람처럼 되어가는 것 같았다. 처음 한 달은 꿈 같았다. 서울에서 온 손님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고 마을 어르신들이 도시 커피는 이렇게 다르구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안엔 늘 볶은 원두 냄새가 퍼지고 유리창 너머로 갈매기가 울었다. 소영은 매일 커피를 내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진짜 삶일지도 몰라.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소영아, 커피 2잔만. 그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윤영자가 들어왔다. 옆에는 동네 친구 4명이 따라왔다. 얘가 도시에서 커피를 배웠다잖아요.
얼마나 향긋한지 몰라. 윤영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손끝이 조금 떨렸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주방에선 바닷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었다. 머그잔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붓자 김이 올라오며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얼마야? 아, 어머니 그냥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소영은 그 웃음이 유리잔처럼 얇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로 그 무리들은 자주 왔다. 커피 2잔만. 케이크 좀 썰어줘. 사람이 이렇게 많을 땐 좋은 거지. 윤영자는 늘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매일 나가는 우유와 생크림의 양이 눈에 띄게 늘었다. 한 달쯤 지나자 큰형님 선희가 등장했다. 옳게 케이크 좀 더 줘. 민재 오빠네 덕분에 우리도 손님 늘었어. 그녀는 말끝마다 웃음을 붙였다. 카운터에 놓인 계산기는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다. 소영은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건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잠식당하는 기분이었다. 둘째 지연은 더 대담했다. 꽃집을 열더니 꽃 영수증 가져오면 소영 카페 음료 무료 라는 전단을 마을 곳곳에 붙였다. 그 종이는 바닷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조롱하듯 펄럭였다.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소영이 조심스레 말하자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엔 미안함과 무력함이 뒤섞여 있었다.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으로 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 말은 소영의 마음을 더 얼게 했다. 밤마다 그녀는 커피 머신 앞에 앉았다. 원두를 갈고 향을 맡았다. 하지만 이제 그 향이 쓰게 느껴졌다. 달콤함이 아니라 타버린 설탕의 냄새 같았다. 겨울이 시작되자 바람이 세졌다. 카페 유리창이 덜컹였고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소리마저 이제는 불안하게 들렸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마저도 뿌옇게 보였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어느 날 혼자 남은 오후 커피를 내리던 소영은 문득 손을 멈췄다.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 표면 위로 기포가 일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로했다. 머리칼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동자에는 광택이 없었다. 밖에선 파도가 벽에 부딪히며 흙탕물을 튀겼다. 그 소리에 마치 오래된 음악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이 꿈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카페 불을 끄기 전 소영은 한참 동안 주방 한켠의 원두 자루를 바라보았다. 손을 넣자 원두들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다. 검고 단단한 알갱이들 사이에서 손끝이 까슬하게 긁혔다. 커피는 언제나 그녀의 위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향조차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였다. 증기가 허공으로 피어올랐다. 그 속에서 파도 소리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가족이니까. 그 말은 바다의 짠내처럼 사방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 말이 이제 소금처럼 혀끝에 남았다. 쓰고 짜고 지워지지 않는 맛이었다. 그날 밤 소영은 처음으로 커피 향이 싫었다. 그 향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갇힌 세상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세차게 밀려들며
커튼이 얼굴을 스쳤다. 바다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속에는 먼지 섞인 커피 향보다 더 솔직한 어떤 냄새가 있었다. 삶의 냄새, 견딤의 냄새, 그리고 조용한 결심의 냄새.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바다는 이제 여름의 청량한 푸름 대신 묵직한 남빛을 품고 있었다. 파도는 자주 깨져 흩어졌고 그 흰 조각들이 유리창을 스치며 소리를 냈다. 탁탁 유리 안쪽의 공기까지 흔들렸다. 소영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팀 노즐을 닦았다. 손끝엔 커피 찌꺼기가 까맣게 묻어 있었고 그 냄새가 달고 쌉싸름하게 손가락 사이에 남았다. 카페 안 공기엔 브라질산 원두가 방금 갈린 향이 퍼져 있었다. 그 향은 벽의 나무결을 따라 천천히 스며들었다가 조용히 머물렀다. 머신의 모터 소리가 멎자 대신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정적 속에서 소영의 시선이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한 장의 종이에 멈췄다. 색바랜 베이지 톤의 전단지였다. 꽃 영수증 가져오면 아메리카노 무료. 글씨는 둥그렇지만 자신감이 있었다. 그 필적을 보는 순간 소영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다. 둘째 신우이 지연의 글씨였다. 잉크 냄새가 아직 짙었다. 전단지 끝부분엔 물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비 오는 길에 들고 왔다가 급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펴놓은 듯 했다. 종이 결이 습기에 눅눅하게 휘어 있었다. 소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커피 향 속에 섞인 잉크 냄새가 유난히 비릿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전단지를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바다는 낮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짠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파도에 부서진 소금기와 젖은 모래, 그리고 멀리서 튀겨지는 오징어 냄새가 뒤섞였다. 전단지가 바람에 팔랑였다. 소영은 반사적으로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꼭 쥐었다. 그녀의 시선이 맞은편으로 향했다. 지연 플라워. 새 간판은 분홍빛이었고 창문엔 조그만 조아리스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로 오늘은 꽃커피 콜라보 데이 라는 문장이 붙어 있었다. 글씨체는 전단지와 같았다. 문을 밀자 종소리가 딸랑 울렸다. 소영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흔들렸다. 옳게 왔네.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스티커 자국이 붙어 있었다. 풀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벤트 하신다고요? 저랑 상의는. 아니 서로 돕자는 거지. 지연은 허리를 세우며 꽃다발을 흔들었다. 사람들 오게 하려고 같이 윈윈하자고 그렇지만 무료로 주면 제가 소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지연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다.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마을 사람들한테 인심 좀 써야지. 이럴 때 홍보도 되는 거야. 소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단지가 미세하게 떨렸다. 꽃집 안의 공기는 향긋했지만 그 향이 오히려 숨막혔다. 라벤더와 장미, 포장 비닐의 비릿한 냄새가 얽혀 있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나서도 소영의 가슴은 조용하지 않았다. 커피 자루를 옮기다 멈춰섰다. 포대에서 나는 달큰한 냄새가 평소엔 위로였는데 오늘은 왠지 속을 뒤집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 뒤 냉장고를 열었다. 버터 냄새, 초콜릿 크림 냄새,
바닐라 액기스 냄새가 순서대로 밀려왔다. 그 향이 섞이자 갑자기 어지러웠다.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나한테만 비우라는 거지? 혼잣말은 냉장고 안으로 흘러들어가 조용히 사라졌다. 며칠 후 토요일 아침이었다. 바람은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하늘빛이 유난히 희었다. 소영은 카페 문을 여는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여기 꽃 이벤트 한다며?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커피 공짜래. 지연이가 그러던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한 손엔 꽃다발, 한 손엔 영수증. 소영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급히 나와 카페 문을 닫았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내부 점검으로 쉽니다. 말끝이 떨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올케답지 않게 왜 저래? 멀리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카페 유리창을 흔들었다. 그날 밤 소영은 원두를 분류하다 멈췄다. 장부 위 마이너스 표시가 여러 줄. 손끝이 그 숫자 위를 덮을 때마다 심장이 같이 눌렸다. 여보, 이벤트 같은 건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지연이도 돕는 마음이겠지. 돕는 게 아니라 내 장부만 마이너스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 이 일 좋아했는데 요즘은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 그 말에 민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알겠어. 다음엔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다음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 주 금요일 오후 5시. 햇빛이 기울어 카페 안이 금빛으로 물들 무렵이었다. 문이 열렸다. 윤영자가 들어섰다. 그 뒤엔 교회 친구라 불리는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있었다. 오늘 잔치하러 왔어. 그 말은 명령 같았다. 소영은 잠시 귀를 의심했다. 네, 커피는 나중에 계산하마. 우리끼리 회식이야. 테이블은 4개뿐이었다. 손님 20명은 감당이 안 됐다. 어머니, 미리 예약하셨어야 가족끼리 예약이 뭐가 필요하니? 내가 커피 내오면 되지. 말끝이 칼날처럼 얇았다. 소영은 물을 끓였다.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으며 수증기를 뿜었다. 그 김이 얼굴을 스쳤다. 김 속엔 금속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커피가 추출되며 내는 칙탁 소리, 그 규칙적인 리듬이 오늘따라 불협화음처럼 들렸다. 잔 위로 피어오르던 향은 금세 식었다. 그녀의 마음도 그 향처럼 식어갔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이 집 커피 맛 좋네. 며느리 손맛이야? 윤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며느리 도시 카페 실력이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소영의 가슴 안은 싸늘했다. 그 웃음들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잔치가 끝날 무렵 윤영자가 의자를 밀며 말했다. 커피값은 다음에 줄게. 어차피 가족끼리잖니. 그 말이 공기를 베었다. 소영의 손끝이 멈췄다. 컵을 쥔 손에 미세한 진동이 일었다. 뜨거운 커피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다. 피부가 따끔하게 탔다. 그녀는 천천히 수건으로 닦았다. 어머니 소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여긴 집이 아니라 가게예요. 정으로 장사 안 해요. 공기가 멎었다. 창밖의 파도 소리도 바람도
모두 정지한 듯 했다. 윤영자의 얼굴에 주름이 짧게 떨렸다. 이게 내가 배운 예의냐? 탁자 위의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문가에서 민재의 발소리가 들렸다. 삐걱삐걱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엄마.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여긴 소영의 공간이에요. 규칙은 그녀가 정해요. 윤영자의 손이 떨렸다.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그래, 계산하지 뭐. 그렇게 따지면 피도 물이겠네. 지폐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 위로 커피 얼룩이 번졌다. 소영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문종이 짧게 울렸다. 딸랑 그 소리가 카페 안에 오래 머물렀다. 그날 밤 불이 꺼진 카페엔 아직 커피 냄새가 남아 있었다. 소영은 홀에 홀로 앉아 있었다. 빛은 약했고 테이블 위엔 마른 장미 한 송이가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나무결을 쓸었다. 이 냄새가 싫어지면 어쩌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바다에서는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빛이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소영의 마음도 흔들렸다.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옷자락에서 바닷바람 냄새가 스며들었다. 괜찮아? 괜찮은 척 하고 있어. 민재는 조용히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커피 머신이 꺼져 있어 공기엔 냉기가 돌았다.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어. 괜찮아. 나도 이제 말할 줄 알아야지. 소영은 찬물을 따랐다. 컵 위로 김이 피어오르며 눈가를 가렸다. 그 김 너머로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 이 바다랑 친해지고 싶었어. 근데 사람보다 파도가 더 따뜻하네. 민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그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온기가 있었다. 소영아, 이 카페는 내가 만든 거야. 가족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 소영은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 시작해 카페 벽을 타고 그녀의 가슴 안쪽으로 닿았다. 짠내와 커피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공기가 달라졌다. 카페 앞 의자 위엔 새 쿠션이 놓였다. 창가에는 새 화분이 있었다. 민트와 로즈마리. 그 향이 창문을 통해 은은히 퍼졌다. 그리고 오늘의 커피 바다의 향이라는 손글씨 메뉴판이 세워졌다. 글씨마다 힘이 있었다. 그 일을 마을 사람들은 오래 말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윤영자가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메리카노 한 잔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소영은 말없이 커피를 내렸다. 스팀이 오르며 공기를 덮었다. 칙탁 기계가 숨쉬는 듯한 소리. 이번엔 이상하게 쓰지 않았다. 잔을 내밀며 소영은 말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윤영자는 한 모금 마셨다. 커피 향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내 커피는 쓴데 이상하게 속은 따뜻해진다. 그 말에 소영은 미소를 지었다.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그날따라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부드럽게 스쳤다. 커피 향은 천천히 문틈을 빠져나갔다. 멀리 파도 위로 번져갔다. 카페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손잡이가 움직일 때 나는 금속의 미세한 마찰음이 먼저 공기를 긁고 지나가더니 그 틈으로 바람이 사르르 흘러들어왔습니다.
종이 메뉴판의 모서리가 그 바람을 받아 한 번, 두 번 흔들렸습니다. 종이가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떨림 사각사각 이 카운터 위로 퍼졌고 나무 테이블 표면을 타고 마치 얇게 깔린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먼 바다에서부터 길고 낮은 숨을 쉬며 이 작은 실내로 들어와 커튼의 밑단을 건드린 뒤인 다시 창문 틈으로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윤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제된 차림이었습니다. 진한 감색 코트는 어깨선이 곱고 단단했으며 목에는 연한 베이지색 스카프가 느슨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스카프의 직조결이 촘촘해 보였고 바람이 스치자 섬유에서 아주 옅은 비누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윤영자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의 종이 결은 새것 같은 모로 반짝였고 모서리 하나는 사람 손의 열기를 오래 머금은 듯 미세하게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산할게. 커피 5잔이요. 목소리는 오래된 나무를 손바닥으로 두드릴 때처럼 마른 울림을 냈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음색이 카페의 우드톤 벽면에 닿아 천천히 식었습니다. 소영은 찰나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손목을 지나 팔꿈치까지 아주 얇게 번졌지만 이내 표정이 먼저 가라앉았습니다. 미소가 입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짧고 조심스러운 문장들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습니다. 잠시 말보다 소리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스피커에서 아주 낮은 볼륨의 재즈 피아노가 흘렀고 건반 위를 지나가는 손가락의 마찰이 음과 음 사이의 숨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빗방울을 닮은 하이의 소리가 얇게 퍼졌다 사라질 때마다 카페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윤영자의 시선이 카운터 앞 화분으로 내려갔습니다. 진녹색 잎을 가진 어린 커피나무였습니다. 잎맥은 반짝였고 잎사귀의 끝에는 작은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물방울의 표면 장력이 둥글게 긴장하고 있었고 그것이 중력과 아주 느리게 씨름하는 동안 방울 안에 비친 창문과 바다의 빛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물은 생명보다 느린 속도로 흘렀습니다. 그 느림이 오히려 공간에 시간을 넣어주는 것처럼 숨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 처음 봤네. 작년에 씨앗 심었어요. 언젠가 열매가 맺히면 그걸로 커피를 내려볼까 해서요. 그래. 짧은 음절 안에 여러 겹의 감정이 겹쳐 앉았습니다. 의아함, 조금의 놀람, 그리고 알아차림이 마지막에 조용히 닿아 멈췄습니다. 소영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스테인리스 표면이 조명에 부딪혀 얕은 은빛을 흘렸고 버튼이 들어가는 감촉이 사각하게 단단했습니다. 곧이어 스팀이 칙 하고 울었습니다. 물이 압력을 만나 길을 잡아가는 소리, 금속과 물과 열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딱 맞는 온도와 속도를 찾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각 갈아낸 원두의 향이 먼저 코로 다가왔습니다. 구운 견과의 고소함과 초콜릿의 둔탁한 달콤함 사이로 아주 얇은 감귤 껍질 같은 상큼함이 지나갔습니다. 쓴맛의 예고가 혀뿌리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전에 향이 먼저 마음을 풀었습니다. 더블로 뽑을까요, 어머니? 오늘은 바다바람이 좀 차네요. 그래, 뜨겁게. 추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늘처럼 가늘고 고른 물줄기가 커피 케이크를 통과해 흐르기 시작할 때 방금 전까지의 침묵이 조그맣게 부서져 나왔습니다. 크레마가 잔 표면에서 얇은 막을 만들며 동그랗게 웅크렸습니다. 표면을 문질러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소영은 컵을 들어 잔의 무게를 먼저 느꼈습니다. 도자기의 혈관 같은 미세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영자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열을 빨아들이자 굳어있던 손등의 힘줄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뜨거움은 경계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손가락 마디에서 손목으로, 팔꿈치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어. 가족끼린 서로 좀 봐주는 거지 싶었거든. 목소리가 컵의 증기에 반사되어 부드러워졌습니다. 뜨거운 김은 귓불을 스치고 코끝에 닿자마자 향으로 변해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니까 저도 모르게 숨이 막히더라고요. 소영의 말은 유리잔에 물을 따를 때처럼 맑았지만 밑바닥에는 단단한 자갈이 깔려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전 가족이라 더 예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이어서 창가가 아주 가볍게 떨렸습니다. 바닷가 쪽 창문틀이 바람에 눌려 삭 하는 소리를 냈고 바람 속 짠내가 커피 향과 섞였습니다. 짠내는 혀의 양옆을 자극했고 그 위에 고소한 향이 얹히자 맛도 아닌, 냄새도 아닌 기억 같은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전 겨울 저녁 작은 연탄난로 위에서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리던 소리, 귤을 까던 손끝에 하얀 기름이 톡 하고 튀던 순간들, 사소한 온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윤영자가 컵을 내려놓으며 아주 길지 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얇고 길게 뻗는 숨이 테이블 표면을 스치며 바람 같은 간지러움을 남겼습니다. 나도 내 방식대로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짐이었네. 저도 미숙했어요. 말로 하기 전에 마음으로만 버텼으니까요.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과 말 사이의 간격에는 이전의 계절들이 얇게 켜켜이 깔렸습니다. 침묵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날아가던 말들이 더 이상 상대의 가슴팍에 부딪혀 쏟아져 내리지 않았고 대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천 하나가 생겨 말들이 닿기 전에 한 번 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단지 계산의 유무가 아니라 경계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부드럽게 그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 벽에는 새 문구가 걸렸습니다. 커피는 원두로, 관계는 존중으로. 종이에 번짐이 거의 없는 먹색 잉크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민재가 새벽 5시, 카페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사다리를 딛고 붙였습니다. 사다리의 알루미늄 발판이 마룻바닥을 누를 때 나는 묵직한 소리, 양면 테이프 보호 필름을 벗기는 소리 사각사각, 벽지와 종이가 닿을 때의 얇은 숨 같은 마찰음까지 그 아침의 소리들은 지금도 카페의 천장에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아주 천천히 온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온기는 외투 안쪽에 데워진 체온처럼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종류의 열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 민선이가 친구 셋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올케, 카라멜 라떼 4잔. 예전과 다름없는 호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계산대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방을 뒤지던 손이 카드 지갑을 꺼내며 아주 작은 깊이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계산 먼저 하지? 카드 플라스틱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작게 툭 하고 들렸습니다. 소영이 웃었습니다. 얇지 않은 웃음 스스로도 힘을 느끼는 웃음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단 한 문장을 건넸을 뿐인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흐르던 불안의 기류가 서서히 걷혔습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접하는 마음과 대접받는 마음이 서로 궁핍하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과정, 각자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이 먼저 통과하는 문으로 다시 오르내리는 질서, 그 질서가 작은 카페에 천천히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둘째 지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분홍 립스틱 대신 누드톤을 발라왔고 손톱 위에 젤네일 색도 더 차분해졌습니다. 언니, 그때 미안했어요. 전단지 말이에요. 머뭇거리는 발음이 컵받침에 닿는 도자기 소리처럼 작게 떨렸습니다. 나도 장사하면서 이제야 알겠어요. 공짜란 게 제일 비싼 거더라고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뜨거움이 혀끝을 스치고 그 위를 크레마의 기름진 감촉이 얇게 덮었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꽃집은 잘 돼요. 손님들이 언니 카페 얘기 많이 하시더라.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꽃집 자주 갈게요. 둘 사이에 미미한 주파수가 맞춰졌습니다. 말의 속도가 비슷해지고 침묵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계가 생겼다고 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도달하는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카페를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영자는 가끔 친구들과 와서 커피를 마셨고 우리 며느리 커피가 이 마을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몇 %쯤 섞여 있는지 헤아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소영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말의 정확도가 아니라 말이 지나가는 태도의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둘 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검푸른 바다 위에 바람의 결이 허옇게 드러나고 멀리서 파도, 포말이 부서지는 소리가 바닥을 따라 얇게 퍼져 들어오는 오후였습니다. 유리창을 스치는 찬 공기가 손등을 지나갈 때 소영은 새로 들어온 원두 봉투를 뜯었습니다. 브라질 세라도 지역에서 온 원두였습니다. 지퍼백을 열자마자 고소한 견과 향이 먼저 튀어올랐습니다. 이어 달콤한 카라멜 냄새가 뒤따라왔고 아주 뒤늦게 미세한 흙내음 비온 뒤의 마당을 쓸 때 맞던 흙먼지의 눅진함 같은 이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한 줌을 손에 쥐었습니다. 생두를 볶아 갈아낸 후에 원두는 손가락 사이에서 구슬처럼 굴렀습니다. 매끈했지만 미세한 굴곡이 있어 촉감이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원두가 손바닥에서 서로 부딪힐 때 내는 소리, 사르륵 사각, 아주 작은 마찰음이 귀에 닿았습니다. 곧 뜨거운 물을 만나 부드럽게 풀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단단함과 온기가 서로를 만나 향기로 변해가는 일. 단단함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단함의 이유가 온기와 섞여 지속 가능한 결이 되는 일. 머신이 다시 울었습니다. 칙허우 스팀이 하얗게 퍼지며 카페 안에 잠깐 안개 같은 층이 생겼습니다. 그 속으로 윤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감색 코트 위에 목도리를 더 단단히 감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외투에 달라붙은 소금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은 아메리카노 2잔이요. 친구랑 같이 마실 거야. 뜨겁게 드릴까요? 응, 아주 뜨겁게. 윤영자가 컵을 받아들며 손끝을 살짝 대었습니다. 열이 피부를 먼저 깨웠고 곧 통증은 둔한 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뜨겁네. 그래도 좋다. 이런 온기는 괜찮네. 그녀의 입가에 얇은 선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불어 힘주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아주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주쳤습니다. 오래된 의자의 삐걱임 같은 불편한 잔향 없이 마주치는 지점이 평평하고 따뜻했습니다. 커피잔 둘이 서서히 비워졌습니다. 컵받침에 남는 원형 얼룩이 점점 옅어졌고 마지막 한 모금이 넘어갈 때 목구멍에서 나는 아주 작은 삼킴 소리가 조용히 겹쳤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말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온기가 이미 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던 윤영자는 바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겨울 햇살이 바닷물 표면에서 잔잔하게 부서졌습니다. 햇빛의 조각들이 작은 물고기처럼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바다의 숨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날선 고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멀어지는 숨결 같은 리듬. 윤영자는 잠시 멈춰 바다를 바라보았고 코끝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를 아주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에는 소금기와 쇠난간의 냄새, 멀리서 나는 젖은 낙엽의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들이 폐 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묵은 생각들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은 벽걸이 액자의 문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는 원두로, 관계는 존중으로. 그 문장의 오른쪽 옆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더 걸려 있었습니다. 정은 공짜로 쌓이는 게 아니라 경계 위에서 피는 향기입니다. 펜촉이 지나간 자리마다 잉크의 농도가 아주 조금씩 달랐고 그 미세한 차이가 문장의 온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새로 쓴 거야? 민재가 카운터로 걸어와 묻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동안 내가 배운 거. 민재는 눈으로 한 번 더 읽고 난 뒤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카페가 완성된 것 같아. 소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읽는 중이에요. 원두도 사람도. 말끝이 창문으로 가는 길에 막 구워낸 쿠키의 버터 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고 고소한 향은 긴장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작은 배가 하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이 공기 속으로 그리고 바닥의 목재를 통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두어 번 끼어들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커피 향을 담아 나르며 벽의 문구를 스쳤습니다.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이곳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손님이 들이마셔도 같은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이 카페만의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해가 져가며 실내 조명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구의 필라멘트가 천천히 달아오를 때 나는 얇은 윙소리와 갓 아래에 갇힌 빛이 테이블 위로 원형의 연못처럼 내려앉는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유리창에는 안쪽의 온기가 김처럼 얇게 스며들었고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흘렀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는 젊은 부부가 속삭였고 다른 쪽에서는 학생들이 노트를 펼쳐 문제를 푸는 중이었습니다.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 노트북 키가 가볍게 눌리는 소리, 그 사이사이로 컵이 접시와 부딪히는 미세한 도자기 소리가 박자처럼 박혔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향이 참 좋아요. 한 손님이 카운터 가까이 서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브라질 원두예요. 고소하면서도 달콤하죠. 손님이 향을 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향이 좀 사람 냄새 같아요. 그 말이 의외로 가슴에 바로 꽂혔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커피 향은 사람 냄새입니다. 쌓이고 숙성되고 기다려야 비로소 깊어지는 냄새. 단번에 얻을 수 없는 냄새. 경계 위에서만 피어나는 오래된 신뢰의 냄새. 소영은 커피 머신의 스테인리스 표면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의 섬유가 금속을 스칠 때 나는 보송보송한 마찰음이 귀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정은 공짜로 쌓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낼 때 깊어지는 향기다. 말할 때마다 그 문장은 새삼스럽게 무게를 달리했습니다. 오늘의 무게는 유난히 정확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오자 손님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카페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저녁의 냄새들이 앉았습니다. 나무 탁자 위에 오래 머물던 손의 온기, 바닥에 아주 옅게 깔린 먼지 냄새, 하루 종일 끓고 식기를 반복한 물의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그때 문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이거 좀 받아. 윤영자가 들고 있던 것은 소담한 유리병 하나였습니다. 입구에는 코르크 마개가 꽂혀 있었고 병 안에는 동그랗게 말린 귤 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마른 귤피의 주황빛이 조명 아래에서 은근히 빛났습니다. 내가 말린 거야. 차로 끓여 마시면 좋다더라. 유리병을 건네받는 순간 마개 틈으로 나온 귤의 산뜻한 냄새가 먼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사이로 아주 얇은 햇볕 냄새, 이불을 베란다에 널었다가 걷어들릴 때 맡던 따사로운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귤피의 표면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바삭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소영은 그 촉감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나도 고맙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나한테 커피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람 사는 법을 가르쳐 줬구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과라 부르지 않아도 이미 사과였고 화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이미 화해였습니다. 말의 명명보다 말의 방향이 먼저 닿았기 때문입니다. 윤영자의 웃음은 처음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잇몸이 아주 조금 보일 정도의 힘이 지나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유리창에 닿아 카페 안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조명은 반쯤만 켜두었고 잔과 접시들이 포개져 있는 선반에서
가벼운 유리의 숨이 들렸다 놨습니다. 소영은 카운터 뒤에 서서 병 뚜껑을 열고 말린 귤피 한 조각을 컵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얇은 껍질 사이사이로 갇혀있던 향이 발목에서부터 올라오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귤향이 커피의 잔향과 섞였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두 향이 놀랍게도 서로를 닮아갔습니다. 쓴맛의 가장자리가 과육의 단내로 둥그러지고 단내의 경계가 커피의 쌉싸름함으로 정돈되었습니다. 온기가 컵에서 손으로, 손에서 가슴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눈 몇 차례가 바다를 하얗게 칠했고 다시 바람에 지워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카페 앞 화단에는 민트와 로즈마리가 자랐습니다. 새수는 연녹색이었고 잎을 살짝 건드리면 향이 손끝에 옅게 묻었습니다. 아침 문을 여는 첫 순간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날 볶아둔 원두에 남은 고소함, 하룻밤 사이 카페 바닥에 내려앉은 나무 먼지의 미미한 냄새, 바닷바람이 몰고 온 젖은 모래의 냄새, 그리고 방금 꺾어온 민트의 싸늘한 청량 그 모든 냄새가 한 호흡 안에서 차례를 지키며 올라왔습니다. 어느 하나가 과하게 앞으로 나서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 올려 전체의 향을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향기나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을 정한 사람을 누구라 특정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누군가 그렇게 일컬었고 그 다음 날부터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향기라는 단어에는 냄새 이상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며 맡는 즉발적 향이 아니라 머무는 사이에 천천히 배고 떠난 뒤에도 되돌아오는 부름 같은 향. 이 카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안쪽에 붙었습니다. 소영은 매일 아침 문을 열며 그 향을 폐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커피, 바다, 바람, 그리고 사람. 네 가지가 분명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곳에선 하나의 온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우유를 스티밍하고 거품의 질감을 손끝으로 가늠했습니다. 스팀 피처의 따뜻한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짚는 순간마다 예전과 같은 동작이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계가 생긴 뒤로 온기가 흐르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열되지 않았고 식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체온과 닮은 적정선이 생겼습니다. 벽의 문구를 지나칠 때마다 소영은 속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커피는 원두로, 관계는 존중으로. 그리고 작은 액자에 적어둔 또 한 문장도요. 정은 공짜로 쌓이는 게 아니라 경계 위에서 피는 향기입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경계는 거절이 아니라 초대의 다른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무분별한 유입을 막아 안쪽을 안전하게 만들고 안전한 안쪽에서 나온 온기가 바깥으로 흘러나가 다시 누군가를 초대하는 순환, 그것이 이 작은 카페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순환의 일부가 되었고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접하는 마음과 대접받는 마음이 각자의 자리를 찾은 뒤 카페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영자가 민트 화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잎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면 손끝에 향이 남네. 그녀는 손가락을 코끝으로 가져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응. 근데 너무 세게 문지르면 풋내가 나요.
향은 억지로 짜내면 거칠어지더라고요. 윤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그렇겠지.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지 않아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트의 결은 솜털처럼 가벼웠고 로즈마리의 잎은 바늘처럼 단단했습니다. 서로 다른 촉감이 같은 화분 흙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균형을 깼던 것이 아니라 무경계가 균형을 깨뜨렸던 것임을 이제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해질녘 카페의 조명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종이 한 번씩 울렸고 컵과 접시가 만들어내는 작은 음악은 하루의 끝을 정리했습니다. 소영은 마지막으로 머신을 닫고 배수구에 물이 고르게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동안 그녀는 문득 귤피병을 꺼내어 향을 맡았습니다. 겨울밤 달빛 아래서 받았던 그 유리병의 온기는 지금도 변함없이 손에 착 붙었습니다. 그날의 화해가 사건으로 남지 않고 습관으로 스며들었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벽의 문구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보았습니다. 종이의 미세한 요철이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은 공짜로 쌓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낼 때 깊어지는 향기. 그녀는 속으로 한 번 더 천천히 발음하고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의 바람이 한 번 더 와서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다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 골목 어귀의 고양이가 내는 작은 울음, 멀리 등대의 규칙적인 깜빡임, 이 모든 소리가 밤의 표면에 얇게 놓였습니다. 이제 이 카페의 향은 하루를 마치는 동네 사람들의 코끝에서 자연스러운 귀가 신호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문득 느려지는 이유를 그들은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경계 위에서 피어난 향기가 사람을 집으로 혹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소영이 문을 열면 그 향기는 또다시 처음처럼 신선하게, 그러나 어제의 이야기를 잃지 않은 채 천천히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커피, 바다, 바람, 사람, 이 네 가지가 만든 한 가지 향으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 바닷가의 작은 카페 안에서 우리는 익어간다. 원두도 사람도 향기와 경계,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바다 마을의 겨울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소영의 카페 안에는 언제나 커피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커피는 원두로, 관계는 존중으로. 그 문구 아래서 소영과 시어머니는 마침내 같은 온도의 향을 나누었습니다. 가족이란 공짜의 이름으로 묶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따뜻해지는 관계임을 그녀는 커피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그 향은 다시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번져가겠지요. 다음 이야기는 이 바닷가 카페를 다시 찾아온 한 손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손님은 소영의 마음에 또 다른 물결을 남기게 되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사연을 기다려주세요.